좀 덩어리가 큰 합성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 이렇게 덩어리 큰 두 녀석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미 한번 맛을 본 분들은 뭐 익숙하게 할 텐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막 모르겠다 하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에 좀 집중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이라는 게 뭔가 섞는다라는 느낌이잖아, 그지? 어떤 게 합성함수인지 의미를 잠깐만 예시를 들어서 적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집합 하나 그려볼게요. 요만큼이 X집합에서 요만큼이 Y집합. 그래서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F함수를 예시 삼아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1, 2, 3이라는 원소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도착은 A, B, C로 할 건데 대응 관계는 이렇게 줄게요. 1은 B로, 2는 C로, 3은 A로. 뭐 무조건 1대1 대응 1대1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함수 말고요, 또 다른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정역과 공역을 좀 바꿔볼게요. 요만큼에서 Y라는 집합 들고 와볼게요. 그럼 아까 그렸던 A, B, C가 다시 등장하겠죠. 요거를 출발 정역으로 하고요. 안 그러지냐? 자, Z라는 공역을 집합을 쓸게요. 그래서 Y를 정역으로 하고 Z를 공역으로 하는 Z에는 4, 5, 6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Y를 정역, Z를 공역으로 하는 G 함수를 하나의 예시로 또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A는 6으로 대응되고 B는 5로 대응되고 C는 4로 대응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함수를 정의를 한 거야. 각각. 지금 뭘 해보고 싶냐면 아까 잠깐 봤듯이 F가 도착하는 Y집합과 G가 출발하는 Y집합이 똑같은 집합이잖아. 얘를 붙여보고 싶어. 여기를 지지지지지지지지 붙여보고 싶어. 어차피 같은 함수니까. 맞지? 그러면 따져보자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Y를 두 개째를 했는데 한 번에 X에서 Y로 갔다가 Z로 가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3개. X, Y, Z를 그릴 거예요. X, Y, Z. 즉 X에서 Y, Y에서 Z고 아까 적었듯이 X에서 Y로 가는 건 F, Y에서 Z로 가는 거는 G. X의 원소는 1, 2, 3, Y의 원소는 A, B, C, Z의 원소는 4, 5, 6 이렇게 됩니다. 짠! 그래서 대응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한 번에 쭉 갈게요. 자, F를 먼저 쳐다보면서 원소 1은 어디로? B로 대응이 되죠. 이제 화살표는 귀찮으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B로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G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다시 E라는 애를 출발시키면 C로 대응이 돼요. 도착했는데 이걸 다시 G를 태우면 C는 4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그림 붙여놓은 거야 사실. 그 다음에 3은 A로 대응이 되는데 G를 통해서 A는 6으로 대응이 돼요.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지금은 두 개를 붙여놨는데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붙여놓는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간에 겹쳐져 있는 Y집합을 쏙 제외하고 처음과 끝만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출발하는 x와 도착하는 z를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x에서 z로 보내는 어떤 함수라고 할 건데 아직 합성함수 표현을 안 했으니까 이건 비워두고 원소 대응만 볼게요. x집합의 1, 2, 3은 z집합의 4, 5, 6으로 중간과정 y를 생략을 했는데 1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하면 짠! 5로 가지, 그지? 그래서 1은 5로 간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뿅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는 따라가면 C에서 4로 대응되네요. 즉 2는 4로 대응된다. 그 다음에 3 따라가 볼게요. 3은 A로 갔다가 6으로 대응되니까 합성에 따라서 3은 6으로 대응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출발하는 X집합의 원소 1, 2, 3이 전부 대응 관계가 있죠. 게다가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데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고 치역과 공역도 같으니까 1대1 대응까지도 되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함수가 정의가 되지. 그래서 함수 맞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글로 막 합성함수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기호 표현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합성함수의 개념은 이런 거야. 지금은 x에서 y, y에서 z, 즉 각각 대응하는 두 개의 함수만 붙여놓은 건데 합성이라는 거는 함수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결. 그런데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을 할 수 있어. 3개, 4개, 100개 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런 개념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겹치는 집합을 제외하고 처음과 끝 요렇게만 표현하면 합성함수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빨간색 적어야겠다. 자, x는 이 합성함수의 출발, 이걸 뭐라고 했지? 정의역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z는 이 함수의 도착, 공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 5, 6 하나하나로 다 대응되니까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부터 출발하고 G를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했는데 합성함수 표현할 때는 그 순서가 왼쪽에서부터 쓰는데 순서가 뒤집어져서 써져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서 G를 나중에 하니까 G를 먼저 쓰고 합성의 의미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거는 circle이라고 읽으면 돼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 근데 의미상 합성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F 함수야. 그래서 G circle F 또는 G 합성 F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우리가 앞서서 이거를 함수로 정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죠. 출발은 X에서 도착은 Z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다가 쓸게요. X라는 집합은 여기 XZ만 있는 거 말고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X라는 집합은 G 서클 F의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출발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Z라는 집합은 G 서클 F, 간단하게는 합성함수의 공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지금은 4, 5, 6이 모두 대응되니까 공역이나 Z 치역이나 똑같죠. 그죠? 요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구조인데 결국은 원소를 집어넣어서 얘가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표시를, 즉 함수 값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G 서클 F에 내가 뭔가를 넣을 거야. 보통 출발하는 정의역의 원소를 X라고 표현하죠. 뭔가를 넣을 거야 는 앞으로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서클은 없애버리고요. G 괄호 열고 그 안에 F X 요렇게 쓰도록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위에서 순서를 다시 볼게요. 순서를 보면 여기 두 번째 그림 요거 볼게. 먼저는 오른쪽에 있는 g 함수 신경 쓰지 말고 f만 봤을 때 f1은 b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지? 그런데 그 도착한 b를 이제 여기서 끝내지 말고 g 한번 연결해 볼래? 이게 합성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b를 다시 g를 통해서 보내면 5가 되거든. 그래서 요 표현을 한 방에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x에 뭔가를 집어넣어. 위에 거 예시를 들어볼까?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누구부터 쳐다봐야 돼? 1을 집어넣는 함수부터 쳐다봐야 되니까 가까운 녀석 누구야? f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뭘 해석하는 거냐면 f1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f1이 얼마였지? 1이 f로 대응되면 b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의미에 따라 얘는 b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니? g 함수를 또 해석한다 그랬지. 그러면 개념 자체가 b는 f의 취업, 도착한 원소인데 다시 뭘로 바뀌어? g를 출발시킬 애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가 돼? g의 정의역. 그래서 얘는 뭐가 돼? g에다가 b를 출발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뭐 위쪽으로 이제 여기를 해석한다 그러면 얘는 g에다가 자 x 일러서 f를 해석했더니 b로 왔어요. 그 b를 보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g circle f라고 표현된 거는 사실 우리가 계산상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 오른쪽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x자리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 순서가 어떻게 돼? g부터 하니 f부터 하니? f부터 한다. 그러니까 집어넣는 값에 가까운 함수부터 해석을 한다. 이게 합성함수 연산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g부터 해석하고 f를 해석해야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합성함수는 그게 아니라 이쪽부터.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요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지금은 함수 2개만 연결했어요. 나중에는 3개, 4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합성함수 정의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합성함수가 구체적으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엄청 중요해.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예시를 하나 적어 볼게요.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는 fx는 구체적인 식이 x제곱이라고 할게요. 즉 x에다 1 넣으면 그거 제곱한 것으로 대응이 됩니다. 1 넣으면 1로, 2 넣으면 4로, 3 넣으면 9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 정의할게요. 얘가 x 플러스 2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f 합성 g x를 구체적인 식으로 구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식으로 가자라는 건데 방금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얘를 f 괄호 열고 g x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괜찮니? 그러면 보는 그대로 gx가 뭔데요? 라고 했더니 x 플러스 2란 말이야. 갈아 끼워. 얘는 f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지도록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2는 g가 도착한 원소들을 표현한 식인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f를 다시 보낸다라는 의미가 합성이잖아. 얘가 보내지는 건데 파란색 밑줄 그은 여기가 사실은 누구 자리냐면 f의 요 자리야.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 놓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할 f의 x 자리야.
파란색 밑줄 쳐놓은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여기 x자리에 3 넣을래요 라고 하면 구체적인 식 여기 x에 3 넣어서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지. 그럼 지금 여기 x자리에 뭐 넣겠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2를 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우변에 있는 여기 x에다가 넣어야 돼. 맞지? 그래서 요 놈은 하하 f의 x자리에 x 플러스 1을 몽땅 집어넣어요. x 플러스 2 넣었어. 그거를 제곱하는 거지.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합성함수를 구체적인 식을 구할 때는 결국은 통째로 집어넣는다. 요 개념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통째로 집어넣는다. 설마 이해되겠어? 그러면 순서 바꿔볼게요. G 합성 F 구해보겠습니다. G 합성 F. 자, 여기서 아직 안 했지만 희수야. 1번과 2번의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상. 다를 것 같아? 한번 해보죠. 나도 몰라. 해보자. 그러면 얘는 G 큰 괄호 fx를 몽땅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G 여기 또 표현해 볼게요. 이제 한 단계 생략해서 이만큼이 G의 x자리예요. 맞죠? G의 x자리는 어디냐면 위로 올라가서 여기고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f를 몽땅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표현해 보면 는 G 쳐다보면서 fx를 몽땅 집어넣었으니까 x자리에 fx를 이렇게 갈아 끼운 거예요. 더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구체적인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fx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합성함수 식은 이렇게 해결을 한다. 몽땅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은 결과인가요? 아니지. 요게 이따가 합성함수의 성질로 첫 번째로 얘기할 거야. 순서 바뀌는 거,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냐? 그건 아니야.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지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를 챙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합성함수 개념은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합성함수 구하는 건 요렇게 구하더라. 몽땅 집어넣는 거더라. 인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짠! 갑자기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등장시켰습니다. 합성함수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합성함수는 언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얘기해 볼게요. 결론부터 해볼게요. 아까 우리 위에서 G 합성 F 한번 정의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따져볼게. 그림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뭘 그릴 거냐면 FG 똑같은 거 그릴게요. 먼저 이만큼 X 집합에서 요만큼 Y 집합으로, 그래서 아까 1, 2, 3에서 A, B, C로 대응을 시켰는데 함수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다 하고 연결해서 Z 집합을 이렇게 쓸 거고 Y에서 Z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G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G 서클 F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여기는 4, 5, 6 그대로 적을게요. 대응관계를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 1은 B로 보내고요. 2는 C로 보내는데 3을 이제 A로 보내지 말고 Y의 원소이긴 하는데 여기 따로 동떨어져서 D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D라는 원소로 3이 이렇게 대응돼요. 자, 근데 G라는 함수는 항상 Y라는 집합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G를 다시 연결해 볼게요. G는 이거 색깔 바꿀게. A는 4로, B는 5로, C는 6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예요. 그럼 이거 합성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거야. 합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한번 가볼까요? 자, F부터 해석하니까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뒤에서부터 쓰는 거니까 G를 먼저 써야겠죠. 왼쪽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G 합성 F에다가 첫 번째로 1 넣어 볼게요. 이건 연습이니까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G 괄호 크게 열고 F1입니다. F1이 얼마니? 성호야. F1 B죠, 그죠? B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G, B를 해석하면 이건 5다. 와, 딱 출발과 도착이 정리가 됐네요, 그죠? 즉 G 서클 F에서는 1은 5랑 대응 관계가 있는 거야. 같은 내용으로 G 서클 F 합성함수에 2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G F2의 결과가 C니까 크게 괄호 열고 C 이렇게 될 거고, G 함수 정의에 따라 C는 6으로 대응이 돼요. 즉 합성함수에 대해서 2는 6으로 대응이 됩니다. 괜찮네요. 마지막에 문제겠죠. G 서클 F에 3을 집어넣어 보면 F와 G는 각각은 이제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F3은 D로 가거든. 그럼 G, D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D가 G에 의해서 대응되는 Z 원소가 없잖아요. 이거 없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합성함수에 대해서 G 서클 F라고 하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3이라는 정역 원소에 대응하는, 이건 X라고 할게요. 함수값, 결과값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함수 단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함수로 정의하려면 X 하나에 Y 하나가 무조건 대응이 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합성함수라고 정의하려면 3이라는 원소도 얼마가 됐든 간에 대응되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이렇게 되면 합성함수가 안 됩니다. 대응하는 게 하나도 빠지면. 즉 이러면 G 서클 F를 정의할 수 없어요. 결론은 뭐 때문이야? D를 대응시킬 G의 역할이 없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왜 그래? G는 Y라는 집합에서만 출발을 하다 보니까 F가 Y를 벗어난 원소로 대응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2번의 제목 끝에 합성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또는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 조건이라는 거는 F를 싹 출발시켜서 도착을 시켰는데 그게 Y를 벗어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적을게요. F의 도착한 애들을 치역이라고 할 건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안 되는 경우가 A, B, C로 도착하면 괜찮아. 그런데 D로 도착하는 순간 D를 대응시킬 G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가 도착한 원소들을 다 모아놨는데 요 놈은 반드시 뒤에서 출발한 함수의 출발 집합이 돼야 돼요. 즉 지금 같은 경우 G의 출발 집합이 정역인데 거기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어야 G를 통해서 전부 대응시킬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출발시킨 함수, 지금은 F라고 적었지만 첫 번째 출발시킨 함수의 결과값이 모조리 두 번째 출발시킬 함수의 출발점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해석이 조금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예시를 한번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공통적으로 적용할 거는 한 번에 적겠습니다. A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미안하다.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x바 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실수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할 건데 f 함수는 방금 정의한 a라는 녀석을 정의역으로 해서 리얼 넘버 셋이라는 요거 실수 범위로 공역을 잡아가지고 정의를 할게요. 여긴 공역이야. 공역이 실수 아무 값이나 대응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고, 두 번째 g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기준을 똑같이 잡을게요. a를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를 공역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f라는 대응 관계의 식은요, x 세제곱 요렇게 구체적으로 줘보고, 그 다음에 gx라는 식은 2x라고 줘볼게요. 문제없죠 여기까지? 정의역 정하고 공역은 실수로 한 다음에 생각해봐. x 세제곱 해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쭈르르 넣으면 어차피 결과가 실수일 거잖아요. 그치? 대응 안 되는 건 없어요. 함수로 정의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2x라고 정의하면 1 넣으면 2 넣으면 4, 3 넣으면 6, 대응 안 되는 값들이 없단 말이야. 다 대응이 돼요. 이거 자체로는 함수 정의가 오케이. 자, 그런데 두 가지를 해볼 거야. 첫 번째, 우리 합성함수 단원이니까 g 합성 f를 구해보도록 하죠. g 합성 f. 자, 그래서 합성함수 해석은 항상 뒤에서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x를 안 적어놨는데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f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맞죠? f.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한번 따져 볼게요.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라고 할 때 먼저 뒤에서부터 해석한다라고 해서 f부터 해석할 건데, f는 x 세제곱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f라는 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려본 적이 없는 그래프라서 요거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는 지나가는 그래프야. 0 집어넣으면 0이죠. 세제곱해도 0이니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 1입니다. 1,1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1차 함수일 거잖아. 그치? 3차 함수거든?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없지만 지금부터 그려보는 거야. 그려본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곡선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리다가 끊어버린 이유는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3차 함수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참고해두세요. 알겠지? x 세제곱은 요렇게 그려지더라. 자, 그러면 f를 해석을 요렇게 했는데 f 치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치역은 아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였으니까 그 각각 값들에 대응하는 y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거든. 즉 그래프가 그려진 곳의 y값들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겠니?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다 나오죠.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y값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프에 따라서 어떤 x를 잡던 간에 그 사이에 따라서 치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라는 문자를 쓸게요. y바 y는 어디서 어디까지니? 제일 밑에 마이너스 1에서 제일 위에 1까지 이렇게 f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f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g 서클 f, g와 f의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는지를 보려고 지금 이거 그린 건데, 조건이 뭐였죠? 출발한 f의 치역, 방금 구한 치역이 뒤에 출발하는 g의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g의 정의역이 누군데? a였단 말이야. a는 누군데? 요거였단 말이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어때? 둘이 똑같은 집합이네. 그럼 우리 집합단으로 돌아가 보면 똑같은 두 집합은 서로 부분 집합도 성립하죠. 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얘가 결국은 A 집합이랑 동일한 거거든.
아, 그렇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F의 치역, 요 집합이 G의 정의역 집합과 같아. 즉 포함 관계가 성립해. 그러니까 G 합성 F는 정의가 가능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 G 서클 F의 X는 아까 하듯이 G 큰 괄호 열고 fx 이렇게 될 건데, F의 출발하는 함수의 치역이 다시 뒤에 출발하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합성함수 정의가 가능하고, 그 합성함수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fx는 x세제곱이니까 g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하, 아까 했듯이 x세제곱이 들어갈 자리는 g의 x자리야. g의 x자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어 넣으면 2x세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의가 가능하다. 요게 핵심이야. 알겠죠? 나중에 식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따질 수 있느냐 같이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순서를 바꿔볼게요. F 합성 G, 마찬가지로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니까 이번에는 G라는 녀석을 먼저 보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려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GX부터 해석을 할 거고요. X축, Y축을 그려놨고, GX식을 보니까 EX, Y는 EX니까 와 너무 좋다 그지? 직선이에요. 따라서 G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아까처럼 또 해보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요. 함수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죠. 요 정도로 표현할게요. 곱하기 2니까 0 집어넣으면 곱하기 2도 0이니까 원점 지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오른쪽 끝인 1을 집어넣으면 곱하기 1을 하면 2니까 이 정도 위치로 올려놓을게요. 짠! 그럼 얘는 사실 1차 함수기 때문에, 맞죠? 1차 함수기 때문에 요 세 점을 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됩니다. 정의역 외의 영역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의 일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gx란 말이야. 뒤에 거부터 해석하듯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f 먼저 봤을 때 f의 치역을 봤듯이 g를 먼저 해석했으니까 g의 치역을 따져보면 제일 밑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제일 위에 2까지 이만큼의 값들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먼저 해석한 g의 치역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 이하야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그 다음에 뭐 해석할 거야? f 해석할 거거든. f의 정의역은 a라는 집합이었어요. a 집합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지. 그러면 이거는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더 크니까. 그치? 포함관계를 굳이 따져보자면 얘가 더 큰 집합이죠. 즉 A가 거꾸로 얘한테 포함되는 과정이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 합성 G에다가 나는 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무 x나 집어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봤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f g의 1이 될 건데 식에 따라 g1은 2거든. f2 이렇게 될 건데 f라는 함수는요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있어. 즉 2라는 녀석이 정의역에 들어있니? 안 들어있어요. 얘는 없어. 모른다는 얘기야. 왜? 2라는 게 A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왜? 함수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합성함수 정의가 안 된다야.
그래서 항상 점검해 보는 게 먼저 출발한 녀석에 도착한 치역들이 다시 출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요거를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면 됩니다. F 합성 G를 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열심히 구하긴 합니다. 이렇게 F 합성 GX, 그래서 F의 GX는 2X니까 이렇게 밀어 넣고 F의 X 자리에 2X를 밀어 넣을 거니까 2X의 세제곱, 그래서 8X 세제곱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적어 놓지만 이거는 식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의는 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A라는 정의역을 조금 더 넓혀 놓으면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구조다. 선생님 식 도출됐는데요? 하지만 안 된다고.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2개 이상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건너 이제 연결하는 구조인데 그 합성함수는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공간 충분하니까 큼직큼직하게 그려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중간에 설명했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부터 할게요. G 합성 F와 같지 않다. F 합성 G. 일반적으로 그렇다. 즉,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만 옆에다가 하나 적어줄 거는 가능할 때도 있다. 항상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예시로도 하나 봤지만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함수식이 나왔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그런데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정리를 해보죠.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F식을 모든 실수에서 봤을 때 2x라고 하고 gx식을 x 플러스 3이라고 뭐 간단한 식 1차 함수로 정의를 해볼게요. 조금 이제 빨리 가보자. 예린아, 요거 해보자. F 합성 G의 함수식을 구해보고 싶어요. 요거 괄호 잘 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F 크게 열고 GX를 몽땅 밀어 넣어요. 자, 이제 요 한 단계를 줄일게요. GX 대신에 X 플러스 3 넣고 넣은 거를 줄일게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 X 플러스 3 통째로 F의 X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겠지? 예린아, 그럼 뭐가 돼? 그렇지. 2배의 x 플러스 3이 몽땅 x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x 플러스 6 이렇게 합성함수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순서 바꿀게요. G 합성 F의 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G 크게 열고 fx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 결과 2x를 몽땅 g의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요거를 몽땅 여기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 그렇지. 2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결론은 얘네 둘이 같지 않음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갈게요. 이제 함수 3개 들고 오겠습니다. 3개. 먼저 괄호 열고요. H 합성 F 한 다음에 괄호 닫고 합성 G. 교환 법칙은 서클을 합성 기호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런데 앞뒤를 바꾸진 않고 계산을 누굴 먼저 할 건데 우선순위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H 합성 괄호 열고 F 합성 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곱셈으로 따져보면 되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할 때 1, 2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2, 3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나 결과는 똑같죠? 그것처럼 와 합성함수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요거를 아까 하던 대로 동그라미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해석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합성함수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변부터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해야 돼? G부터 등장해야 돼,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서 여기로 대응시키는 게 G 먼저 등장했어요. 뒤에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얘랑 연결할 녀석이 G 합성 F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대갈로처럼 그려놓은 여기다가 아니, H 합성 F 여기 대갈로처럼 그려놓은 안에다가 H 합성 F를 할게요. 그러면 괄호 안에서도 결국은 합성 순서가 뒤에서부터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F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H를 보내는 요런 합성입니다. 짠! 괜찮죠? 그래서 G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F 보내고 H 보낸 것 그 둘을 연결하는 게 그 둘의 합성인 거지. 그래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요 녀석을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앞에 있는 G 함수와 뒤에 있는 FG 연결한 그 둘의 연결은 결국은 요 위치와 요 위치를 딱 합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대로 G, F, H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뭐 말인지 알겠니? 녹색 부분을 붙일 거니까. 그래서 G, F, H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요거랑 자 우변을 비교해 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할 거니까 F 합성 G부터 할 거거든. 그러면 조금 전처럼 F 합성 G를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동그라미 3개 그려서 합성함수부터 표현하죠. 그럼 뒤에서부터니까 G를 보내고 F를 보내고 요게 괄호 안에 있는 F 서클 G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해요? H를 보낼 거거든. H는 아까처럼 동그라미 2개 이렇게 표현할게요. H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우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F 서클 G를 괄호를 쳐놨으니까 쟤네들 먼저 할 거거든. 어차피 뒤에서부터 하는데 쟤네들 먼저 하는데 대괄호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H를 합성하면 H 이렇게 생겼거든. 얘네 둘을 합성하는 거야. 즉 여기에 서클 요 놈의 서클은 여기 있는 집합과 여기 있는 집합이 같은 집합에서 붙이는 거거든. 그러면 순서를 이제 적어보면 왼쪽에서부터 얘는 G에서 G 보내고 F 보내고 H 보내고잖아, 그치? 얘는 어때? G 보내고 F 보내고 H 보내고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얘네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 즉 서클을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건 안 되지만 누구를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는 건 상관없다고. 누구를 우선순위 두느냐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괄호를 없애고 H 합성 F 합성 G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세 번째 갈게요. 희수. 요게 무슨 함수였지?
유빈아 이거 무슨 함수야?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허허 다율아 공부했지? 무슨 함수야? 공부 안 했네. 예린아 뭐라고?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펑션. 그게 뭐였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였어. 그거를 합성 한번 해봅시다. F랑. 그러면 아까처럼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X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그럼 표현해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겠죠? 큰 괄호 열고 fx 밀어 넣고 짠! 이렇게 되지. 그러면 가장 껍데기가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의 개념이 뭐였어요? 집어넣는 애가 그대로 나온다지. 와, 집어넣는 애가 그대로 나오니까 fx 밀어 넣었으면 fx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f랑 합성하면 그냥 f가 되는 거네. 맞지? 순서 바꿔볼게요. f 합성 항등함수. 요거를 식을 구해보자. 는 그럼 f 큰 걸로 열고 항등함수 x 요렇게 적을 건데 요게 결과가 뭐죠? 항등함수에 x를 넣으면 뭐가 나오지? x가 나오지. 이게 x인 거야. 와, 그러면 이 결과가 fx구나. 어때? 항등함수는요 합성을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다 보니 우리 곱셈에서 곱하기 1 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합성에서.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몇 개를 합성하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 괜찮나요?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다. 요거 이제 오늘 역함수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역함수 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꼭 챙겨놔야 돼. 공부 안 한 사람들 다음에 해와. 네 번째. 자, 여기서는 예시를 풀겠습니다. 성질은 끝났고요. 이제 합성함수 구하는 예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하던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F를 2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G를 3x 마이너스 1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한번 풀어보자. F 합성 H를 했는데 H는 무슨 함수인지 몰라요. 지금 했는데 G라는 함수가 됐대. 위에 FG는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거일 때 지금 좌변 우변에 X를 집어넣는 역할까지는 안 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쓴 거지. 풀로 쓴다 그러면 F 서클 H X는 G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hx 함수 구해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풀로 한번 써볼게요. 좌변부터 f에 x를 넣는다 치면 hx가 뿅 이렇게 들어가겠고 우변은 x 넣었으니까 gx 이렇게 되겠죠. 질문. 여기는 서연아 누구 자리? 네? 파란색 밑줄 친 곳은 누구 자리야? 누구 자리요? 어떤 함수에? F. F에 어디 자리? X가 있는 자리. 그렇지. 요렇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돼요. F의 X 자리. 그럼 이거는 표현했다가 지울게요. 합성을 해야 되는데 F의 X자리가 여기거든.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되겠네. 좌변 할게요. fx 자리에 hx라는 덩어리를 통으로 보고 밀어 넣으면 x를 갈아 끼우는 거니까
2배 곱하기 hx가 들어가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자리에 hx가 갈아 끼워진 거야. 그게 gx입니다. 그럼 gx는 식을 그대로 적으면 3x 1이겠죠. 짠! 와, 이렇게 되면 hx를 구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신기하죠? 그러면 정리. 이 hx는 3x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2로 나누면 hx는 2분의 3x 빼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할만하죠, 이거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이번에는 좌변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아까 F 합성 H였는데 H 합성 F가 G가 될 때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때 H를 구해보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함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함수. 그래서 요거도 한번 따져보자고. 자, h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x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좌변은 h의 fx 결과가 이렇게 뿅 들어갈 거예요. 그게 gx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랑 조금 다르게 h의 구체적인 식을 모르기 때문에 h의 x자리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하던 대로 그냥 식을 박아 넣어 볼게요. h에 fx는 2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x 플러스 1 밀어 넣을게요. g도 3x 마이너스 1 밀어 넣을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 적어보니까 조금 아쉽지만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hx인데 아쉽게도 괄호 안이 x만 있는 게 아니라 2x 플러스 1이 있어요. 이거를 나는 x로만 바꿔보고 싶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고 싶어.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할 때 뭘 쓴다 그러죠? 뭘 한다 그러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문자를 치환한다 그러지. 그래서 요거는 치환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즉 여기를 간단하게 t라고 치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x와 t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이제 2x 플러스 1을 몽땅 t로 바꿔버리면 ht라는 t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겠지. 즉 x를 t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뭘 이용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정리를 할게. 2x 더하기 1이 t다에서부터 x를 t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x는 t 빼기 1이 될 거고, 그렇다면 x는 2분의 t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쓰죠. 이제 h에 2x 플러스 1을 t로 바꿔버리면 우변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버리면 되니까 x 자리에 방금 관계식 2분의 t 빼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3배에 곱하기 2분의 t 빼기 1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는 통분으로 가보겠습니다. 2분의 전개 3t 빼기 3인데 뒤에 마이너스 1이 분모를 2로 해서 올라오면 마이너스 2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hx를 구하라고 했는데 ht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왜? 얘네 관계를 봐봐. h1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t에다가 1 넣을 거지. 그러면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다가 넣을 거야. h2 구하세요 라고 하면 t에다가 2 넣을 거잖아. 그러면 hx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t에다가 x를 밀어 넣으면 되지. 그래서 hx는 2분의 3x 빼기 5야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ht로 정의된 함수식이나 hx로 정의된 함수식이나 문자만 다를 뿐
돌아가는 기능은 다 똑같다는 얘기. 합성함수 구하는 유형까지 했어요. 자,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여기 네 번째 보면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가 있는데 요게 사실 수업으로 따지면 거의 1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뭐 그래프 그리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쌤이 이게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라고 해서. 그래서 쌤이 오늘 수업 끝나면 밴드에다가 요거 합성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만 별도 링크를 또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주말 동안 보고 오세요. 다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 알겠지? 거기 보면은 정식적으로 합성함수 구간을 다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 2가지가 들어있거든, 영상 안에. 그 2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한 번만 딱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적당히 해놔버리면 나중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에서 계속 넘어져요.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뒤로 갈수록 이제 막 점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요번 주말에 목표는 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정확하게 100% 이해하기입니다. 알겠죠?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